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7, 8달 가장 마지막 수업 정책문 할 겁니다. 정책문. 여기 답 중에 하나가, 이중답이 있어요. 중국 답이. 5번 같은 경우가 답이 아마 2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가볼게요. 왜요? 그거 맞춰서 좋아요? 정책문 많이 맞출 필요 없어요. 투자를 많이 맞춰야 돼요. 정책문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정책론. 자, 책 요약정리 62페이지. 그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왜 개입한다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럼 부동산 문제가 뭐냐?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에 있겠네. 토지 문제가 뭐고 주택 문제가 뭐고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단독 문제 나왔던 게 23회 때입니다. 23회 때 이걸 냈거든요. 집가구 이걸 냈어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 이제 이걸 지분 하나 줬고,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지금 책에 없는 건데, 이거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책에 없는 건데,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심의 집가구 현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의 집가구 현상인데, 제가 이렇게 집가구 현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3회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도심의 토지 가격이 정상 집가 상승률을 초과했다. 그 정상 집가 상승률을 초과한 게 집가구라고 하는 집가구. 그럼 이제 집가구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집가구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 수도 없이 많은데 뭐 1번이라든지 3번 이런 것은 상식이잖아요. 토지 가격이 높다. 그러면 공공용 확보가 곤란하겠죠. 그다음에 주택 문제가 뭐냐면 주택 문제, 주택이 부족하다, 주택이 비싸다. 그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고 주택이 비싸면 주택 가격을 싸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해. 그럼 토지가 비싸니까 토지에다 돈을 많이 투입해버리면, 그럼 주택에 양질의 자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토지가 비싸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약간 떨어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가 생산 요소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 요소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 높아지고 기업에서 만들어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는 상승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뭐 이거는 크게 문제되잖아. 이게 나올 확률이 좀 없고. 그럼 2번 직주분리 현상. 직장과 주거지기 분리되는 거. 직장과 분리되는 거.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역은 애가 가는 거. 이게 직주분리 현상. 모의고사 보셨습니까? 모의고사 이런 거 안 나왔던가요? 기억이 없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번 모의고사 이거 안 나왔던가요? 아마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주거지역이 외연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말 나왔죠.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거 키우면 좀 묻어면 어떡해. 주거지역이 예연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면 주거지역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게 직주분리예요. 직주분리. 그다음에 숲풀 현상이요. 숲풀이 흩어지다 이런 뜻이거든. 숲풀은 굴러가 막 물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도시 숲풀 현상은 우리말로 하면 난개발 현상이에요. 난개발. 그럼 도심의 토지 가격이 비싸면 애각으로 와서 애각이 무분별하게 개발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형 집약화가 나는데 우리 부동산 특성을 할 때 부동산의 특성 하면서요. 이런 거 했을 겁니다.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되잖아요.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이런 거 했어요. 토지형 집약화. 토지형이 집약화됐다. 이거는 토지를 조금 이용하고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63빌딩이 토지형을 집약화시키는 겁니다. 건물이 고층화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형이 집약화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은 부증성이고 또 하나는 토지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집가구 현상이 토지형을 집약화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도심의 집가구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 이것도 집가구에서 파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23회 때 이렇게 됐다고요. 집가구 현상 때문에 파생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집약화의 반대가 뭐예요? 조방화잖아. 조방화. 이제 23회 때 집가구 현상은 토지형을 조방화시킨다 이렇게 됐다고.
그럼 뭡니까? 했습니까? X. 이제 이게 답이었어요. 자, 이 정도 하시게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작년에 시험 지문 나왔는데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나오고 이제 작년에 처음 지문 하나 나왔습니다. 디테일이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하거든. 자, 이거 옳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게 무슨 말인가? 글쎄 이거는 금방 알아야 되는데 수도 없이 생겼는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대부분 분수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부채 비율을 분수식은 부채 비율은 부채 그 밑에 뭐 자본 이렇게 나누는 게 뭡니까? 부채 비율. 그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옳은 말.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옳은 말.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다. 옳은 말이라고. 옳은 말. 그래요? 이거하고 수익성 지수로 관련해서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내 소득에 대해서 주택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거라고. 그럼 이거 분수식 써볼까요? 분수식. 그럼 분자는 소득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주택가격이 들어갑니까? 주택가격. 여기는 주택가격이라고. 주택가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나의 소득이라고. 그럼 내 연봉이 1억이다. 근데 우리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15억이다. 그럼 내 연봉 1억을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모아야만이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에요. 그러면 내 연봉은 1억인데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이다. 그럼 10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10년을. 그럼 연봉 1억인데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이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연봉 1억이면 최소한 5천만 원 써야 되잖아요. 생활하려면.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요 10억짜리 주택을 사면 20년 모아야 돼요. 20년? 늙어 죽겠다. 이렇게 직장 20년 다니지도 못하는데 좀 있으면 나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가지고 주택가격 지불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낮아야지. 제 생각에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한 3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3 정도 되면. 그럼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주택이 3억이다. 그러면 한 6년 모으면 되잖아. 절반 쓰고 1억 중에 절반 쓰고 5천만 원 한 6년 모아서 주택을 사면 되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저히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얘는 주택을 살 때, 이 밑에는 내가 임대차 할 때. 그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대부분이 월세 주잖아요. 월세 주면 이제 여기는 소득을 연봉을 하지 말고 월급을 해보자고요. 내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근데 임대료를 한 달에 500만씩 내고 있다. 이거 미친 거죠. 그잖아요. 내 수입 절반을 임대료 내야 되니까 홍콩 같은 데가 이렇게 하거든요. 홍콩 이렇게.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임대료가 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도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낮아야 되겠지. 내 소득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그러면 임대료는 한 100만 원? 100만 원도 많아 사실은. 한 50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이렇게. 그럼 결국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과연 주택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여기서 이제 발전된 말이 작년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좋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낮을수록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러잖아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0인 경우하고 5인 경우는 그럼 내 연봉 5년만 모으면 주택을 산다는 소리고 이거는 10년을 모아야 된다는 소리고 10년. 그러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낮을수록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뭐야? 높다. 됐습니까? 이렇게. 오늘 시험 문제 1번에 나왔었죠? 1번에 이게 5번에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요. 5번에.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이쯤 하자고요. 그럼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죠. 그게 이제 부동산 정책 되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갑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문 잘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그대로 나온다. 첫 번째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개입한다. 경제가 지금 침체했거나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됐다면 그럼 경제를 안정하기 위해서 경기를 조절해서 개입한다. 여기는 그대로 나온다. 근데 이 사회적 목표는 한두 가지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소득 재분배도 주거복지도 등등등등등등 이것들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굳이 따져보면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 것은 경제적 기능이라 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것을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의 기능이에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고 어떤 시장이 망가졌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정부의 기능이 있는데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학문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것은 경제적 측면의 역할이다. 이는 정치적 측면의 역할이다. 이거는 사회복지적 측면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즉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것은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OX, X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봐요. 이 사회적 목표가 한두 가지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럼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 영호남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 간 딜이 소위 말해서 지역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썼잖아요. 근데 요즘 지역 감정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럼 국가가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입했다. 이게 경제적 기능일까 정치적 기능일까? 정치적 기능이잖아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런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아주 어렵게 나오면 그런 질문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출제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이 실패 수행했다. 이거는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망가졌다는 소리잖아요. 시장이 망가졌다? 그럼 개입한다는 소리야. 근데 얘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자기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없앤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그럼 그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럼 무슨 기능일까요? 정치적 기능. 이렇게. 자, 이건 이제 가볍게 보는데 굳이 따지자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의 실패는 경제적 기능, 사회적 목표 달성은 정치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의 개입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개입합시다. 그럼 개입 방법 봐야 되잖아. 개입 방법 몇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됐습니까? 예. 어째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이상하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렇습니까? 7, 8월달 마지막이라.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8월달은 시장 개입 방법, 정책 수단 무수히 많은데 외우셔야 되잖아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용 규제는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지금 다음 주 토지용 규제인 것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왜 안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 나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안 했고 여기 있는 것들이 직접 개입이다. 그러니까 공공 들어가고 공용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공공, 공용 다 들어가니까 기억할 필요 없어. 두 번째 줄부터 기억하죠. 토지 선매, 토지 수용, 토지은행. 토지은행은 토지 비축 또는 공공토지 비축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행복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그럼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간접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돈 나온 것은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돈 나온 것은. 조세 안 나오고 취득세, 정부세 나왔고 부담금, 보조금. 보조금 중에서 임대료 보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6번인가 나오죠. 금융지원, 융자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해 주는 거, 국가 정보 제공,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이런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한다. 그럼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토지용 규제죠.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떤 게 토지용 규제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볼 거니까. 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혹시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주면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토지용 규제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 개발 제한 구역이 용도 구역이니까 인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해라. 내 땅에다 내가 뭐 하는데 국가에서 인가받으라 허가받으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건축 규제,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토지용 규제 말고 하고 싶은 말. 네가 해라.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그럼 일부가 나와야지. 일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이렇게 나와야지. 일부.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 도시계획. 도시계획 봐요. 인천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 보조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러면 주택 바우처, 주거 바우처가 나왔습니다.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 주택 바우처, 주거 바우처가 임대료 보조가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제 기억은 이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안 나왔었나? 안 보셨습니까? 필요한 것만 기억하구나. 필요치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가 아니 저는 안 냈습니다. 그 나온 것 같더라고. 자, 요거 그동안 출제 유형을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단독 문제 나오면 이렇게 박스 주고 여기서 직접 개입 몇 개인가, 간접 개입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고 2년 연속 나온 적이 없다. 이게 2년 연속 단독 문제를 2년 연속 나온 적이 없고 그다음에 단독 문제 나오면 그 다음 연도는 거의 지문 준다. 지문.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단독 문제였거든요. 그럼 올해는 지문 나올 확률이 높다. 지문 나오든 단독 문제 나오든 어차피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문 나오는데 또 특징이 있었어요. 단독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지문 나오는데 지문은 1번 지문에다 주더라고요. 1번 지문에다가. 그런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외우시면 된다, 이거. 자, 그럼 개입했는데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개입해서 더 나빠지는 것은 뭐라고요?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이 실패.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시장이 실패는 매년 나오죠. 시장이 실패가 뭔데? 시장이 잘못한 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다. 너무 많이 만들었다, 너무 조금 만들었다. 이게 시장이 실패. 이거 원인 외우셔야죠. 원인. 그러면 시장이 실패 원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 원인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하고 똑같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근거. 됐어요. 이거 나올 때 다음 중 시장이 실패와 관련 없는 것은 또는 다음 중 시장이 실패 원인인 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중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암기사항이죠. 5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한 20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전성이 나오면 시장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는데 시장의 역할 중에 자원 배분하는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근데 시장이 불안전해지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의 불안전성 그러면 전부 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의 불안전성 나오거나 불안정이 나오거나 그럼 시장이 실패예요. 근데 불안정인 시장을 대표하는 게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도 안 나왔고 과점도 안 나왔습니다. 독점만 나와, 독점만. 그럼 독점 시장 나오면 시장이 실패. 그럼 공급 독점은 시장이 실패일 거 아닐까? 시장이 실패입니다. 독점은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점이 공급 독점이에요. 한 사람만 공급한 거, 이게 공급 독점이죠. 그럼 한 사람만 공급하면 이 공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100개를 만들고 싶으면 1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싶으면 200개를 만들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연탄이 100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연탄 공장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연탄 공장에서 100장을 만들고 싶으면 100장을 만들고 50개를 만들고 싶으면 50개 만들고 그러니까 독점이 되면 자원 배분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공급 독점은 독점 똑같은 말이에요. 수요 독점도 있고 그래요. 수요 독점도 있고 쌍방 독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독점 이렇게 나오면 다 시장이 실패라고 해요. 근데 공급 독점 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다고. 독점 이꼬르 공급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시장이 실패. 과점도 시장이 실패. 이 2개를 묶으면 독과점. 그러면 1번에서 시장 실패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왔다 소리죠. 시장의 불안전성, 시장이 실패. 불안정인 시장, 시장이 실패. 독점, 공급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2개 묶어서 독과점 시장 이렇게. 그럼 전부 다 시장 실패. 불자 빼고 완전 경쟁은 2번 준 적이 있어. 완전 경쟁은.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이 실패다. OX, X. 완전 경쟁은 시장이 성공이야.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이 성공인데 그러니까 왜 완전 경쟁이 시장이 성공이냐면 완전 경쟁이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성공했다고 그래.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조건을 가지냐면 재화의 동질성이에요. 똑같은 재화가 거래된다고. 그러면 재화의 동질성은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재화의 동질성이. 그러니까 재화의 동질성이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을 의미한다.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자,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산업,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여기서 주의할 거. 정예부 효과도 예부 효과입니다. 정예부 효과도. 그래도 시장이 실패야. 부예부 효과도 예부 효과는 시장이 실패고, 정예부 효과는 뭔가 좋아 보여. 근데 시장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죽사발 난다. 그래서 정예부 효과도 시장이 실패야. 왜? 정예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소생산, 과소생산. 부예부 효과는 과잉생산. 그러니까 정예부 효과도 시장이 실패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3번에서는 예부 효과가 나오든 정예부 효과가 나오든 부예부 효과가 나오든, 정예부 효과 다른 말로 예부 경제, 부예부 효과는 예부 불경제, 예부 불경제. 어떤 것이 나오든 시장 실패야. 뭐요?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예부 경제,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이렇게 해서 다 시장 실패. 자, 공공재, 그냥 공공재 존재든지 공공재든 전부 다 시장 실패. 그 무임승차거든 공공재가. 그럼 시장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시장 실패. B자 빼고 2번 나왔어요. 정보의 대칭성을 2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여기다가 정보의 비대칭성, 그다가 이제 하나 쓸 건데, 역선택이라고 써보세요. 역선택. 혹시 시험 지문에 역선택이 나왔다. 그럼 이것도 시장 실패입니다. 역선택. 자, 그러면 역선택 쓰시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결국은 역선택이거든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보가 다르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제가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 자동차 판매상인데 자동차가 A, B, C 3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A 자동차, B, C 3개 다 지금 5년 됐어요. 경과뉴스 5년입니다. 근데 B하고 C는 사고 경력이 있어서 엔진이 안 좋아요. 고친 경력이 있어서. 근데 A는 여기 이런 사고 경력도 없고 유지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차종인데 똑같이 5년이 경과했는데 A 자동차가 가장 튼튼하고 좋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왔습니다. 매수인이 와서 제가 A에 대해서 막 설명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B를 산대. B를.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 알려주고 있는 거지. 요거 A, B하고 C는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사는 사람은 몰라. 사고 난지를. 그래서 사는 사람이 B를 선택해버려요.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효율적인 배분이 되려면 A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정보가 다르니까 B를 선택해. 그러면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이 B하고 C가 사고 경력이 있었다면 B하고 C를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A를 선택하지.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 거라고. 근데 정보가 비대칭성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선택은 결국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시장이 실패가 된다. 자, 시장의 실패 원인 저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5가지가 아니라 한 20가지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묶으면 6. 공급독 좀 7, 8, 9, 10, 11, 12. 12개에서 예부 불경제 13, 예부 비경제 14, 정예부가 예부 경제 15, 16, 17, 18, 19, 역선택 20. 20개잖아. 어젯밤에 외웠어 20개라고. 이거 20개, 이거 20개나 된다. 20개나 이렇게. 이제 암기사. 20개 암기하면 재밌겠네. 이렇게. 자, 됐어 이제. 그럼 저 시장의 실패 중에서 원인 중에서 단독문제 나올 수 있는 건 2가지. 예부효과, 공공재. 자, 공공재 해볼까요? 공공재가 제가 여기 이제 문제 만들 때 이 B자, 이 B자 때문에 이 답이 2개 나와요. 공공재 좀 이따 보자고요. 공공재가 나오면 그동안 가장 많이 답했던 게 이거예요. 시장이 맡기면,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기면, 현대나 삼성이 맡기면 그러면 과소 생산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과소 생산된다는 말을 한 3번, 4번 나오죠.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그러면 X예요.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러는가 좀 더 보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공재는 과소 생산. 그 다음에 B자가 있는가 없는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인데 B자 빼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B자 가지고 안 나왔다. 요 경제학 시험에서 아주 어려운 시험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경제학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 경제학 시험은.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고시에서 재정부에 들어가는 행정고시, 행정고도 이렇게 나눠, 일반 행정도 있고 뭐 예무행정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제 재정부에 들어가는 그 행정고시가 경제학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시험으로 어렵기로 쌍벽일 겁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도 이걸 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도 공공재에 나오면 요 B자를 빼고 줘요. 요 B자. 자,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면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과소생산이 쟁점이었는데 앞으로는 요 B자를 빼고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공재는 수업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 공공재가 나오면 B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라는 소리요. B자. 자, 그러면 공공재가 뭔데? 여기 있는 것들이 공공재네요. 여기 있는 공공재. 얘들이 공공재의 종류고 공공재의 개념은 어떤 물건을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 비배제성의 뜻은 돈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비배제성의 반대는 배제성. 배제성은 돈 내지 않았으면 쓰지 마라. 그죠? 배제성, 비배제성을 명확히 알려면 집에 갈 때 버스 타면서 돈 내지 말아봐. 그럼 버스 기사가 뭐라고 한가? 버스 기사가 돈 내세요 그러겠죠? 그렇게 안 내고 있으면 내려간다고? 그럼 이러면 돼. 배제성인가요? 그러면 되지. 그럼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돈 내세요 그러지. 아니 배제성인가요? 그러면 기사가 그러지. 미쳤나 보다. 그러겠지. 기사는 배제성 몰라. 그러니까 이 배제성은 돈 내지 않았으면 쓰지 말아라. 근데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서 쓴다. 무임승차.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공공재인데 도로를 소비한다. 도로를 걸어간다. 오늘 도로를 통하지 않고 여기 오신 분 안 계시죠? 다 도로 소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할 때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잖아요. 안 냈죠? 그래서 소비에서 비배제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10개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8개 사버리면 나의 소비가 여러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소비에서 경합성이라고 해요. 경합성. 나의 소비가 타인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비경합성, 나의 소비가 타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도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도로 걸어왔잖아요. 그럼 나의 도로 소비가 여러분 도로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그걸 소비에서 비경합성 그래요. 그럼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하는 자다. 요 B자 빼고 출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재가 이런 것들이 공공재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 공공재 종류는. 그러면 여기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무임승차. 그럼 공공재 생산을 시장이 맡긴다. 이 시장이 맡긴다는 건 현대나 삼성이 맡긴다는 소리예요. 현대나 삼성이. 그럼 시장이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보자고요. 시장이 맡겨놓으면 시장은 반드시 돈 되면 만들고 돈 안 되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왜? 돈 되니까. 떡볶이가 그렇게 돈 된다니. 순대하고. 그래서 CJ인가 거기서 막 들어오잖아요. 떡볶이 팔겠다고. 그러니까 시장기구는 돈 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시장기구라고. 무조건 염치고 뭐가 없어. 그냥 돈 되면 무조건 들어온다. 그게 시장기구입니다. 그러면 시장기구에 맡겨놓으면 돈 되면 만드는데 돈이 안 되면 안 만든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은 처음부터 돈을 못 받는다고. 그걸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 맡기면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조금 만든다. 과소생산된다. 과소생산. 충분하게 생산된다. 그러면 X, 과소생산된다. 그럼 여기서 자, 과소생산되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뭘까? 왜 과소생산될까? 근본 원인. 만들기 싫으니까? 그거 왜 과소생산돼요? 여기에 2년 전에 평가사 시험 문제, 2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그 원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근본 원인 물어봤죠? 여기서 답을 내보세요. 무엇 때문에 대기업들은 시장에서는 이 공공재를 안 만들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 무임승차.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장기구는 무조건 돈 되면 다 만든다는 게 떡볶이도 만들고 순대도 만들고 다 하잖아 이렇게. 돈 되면 아마 돈 되면 이쑤시개도 만들고 다 만들 거라고 이렇게. 근데 돈 안 되니까 안 만든다는 소리야. 그럼 과소생산의 근본 원인은 무임승차.
무임승차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무임승차 때문에 과소생산된다. 그럼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거나 공기업을 통해서 만들거나 뭘 통해서 세금 가지고 공공재는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거야. 돈 내지 않고. 그럼 정예비효과가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거거든. 그래서 공공재는 정예비효과를 유발시킨다. 공공재는 예부효과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나오죠.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뜻을 물어보지 않고 시험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요 경제가 비용을 다운시켰다.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렸더니 소비의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됐다. 이걸 소비에서 규모 경제라고 해요. A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공공재 맞죠? 공원 공공이 맞잖아요. 이 공원 만들 때 생산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었다. 근데 이용자 공원의 이용자가 공원의 소비자예요. 소비자. 공원의 이용자가 딱 한 명밖에 없네. 한 명밖에. 그럼 비용은 100억이야. 한 명을 위해서 100억을 쓰는 거야. 근데 이용자가 100명이 되면 그럼 비용은 1억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이렇게 공공재는 이용자가 소비자 수가 늘어나면 그럼 비용이 다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소비에서 규모 경제로 한다. 자, 공공재 끝. 공공재 시장의 실패 원인.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에서 갖는 제약. 시장이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왜? 무임승차 때문에. 공공재는 정예비효과를 유발시키고 공공재는 소비에서 규모 경제를 유발시킨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부효과가 나오는데, 이 예부효과. 자, 예부효과 하기 전에요. 지금까지 했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직가구 현상은, 1번. 직가구 현상은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주택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됐지요? 예. 한 3번 정도 나왔던 지문 같아요. 그동안. 직가구 현상은 토지용을 집약적으로 만들고 주거지역이 예각으로 확대될 수 있다. OX? 예각으로 확대된다. 주거지역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외연적으로 확산된다. 3번. 도심의 직가구 문제는 도심의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소리죠. 도시 수프레 현상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OX? 자, 도시 수프레 현상은 특히 예각으로 가서 무분별 개발되는 거. 이게 도시 수프레 현상. 4번.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거 작년 시험 지문이죠. 옳은 말. 근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낮을수록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뛰어난다고. 그럼 5번.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높게 평가된다. 틀렸죠. 높을수록 낮게 평가됩니다. 낮게 평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낮을수록 가구의 지불 능력, 주택가격 지불 능력은 높게 평가된다. 그럼 낮아야 되지. 낮아야 된다. 답은 5번. 자, 이제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시장이 실패. 여기서 옳게 설명되고 고르라겠네요. 기업, 정부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걸 굳이 따지자면 경제적 기능입니까? 정치적 기능입니까?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니은 시장의 불안전성, 예부효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맞지? 이렇게. 디귿 주택 취득세율 변화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취득세율, 세금이 있네요.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근데 직접 개입이라서 틀렸습니다. 이거 디귿은 틀렸네요. 우리가 지금 고른 것은 옳게 설명된 거, 기억, 니은, 옳은 거. 니을 부예부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부예부가 발생하면 그럼 해결해야 되는데 사적 주택 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부예부가는 사적 주택끼리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 비용, 진상조사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좀 있으면 이제 배울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얘도 옳은 말이죠. 예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사적 주택끼리 협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사실상 협상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좀 있으면 이 다음 시간에 배워요. 자, 미음 공공재 나왔습니다. 비경합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뭘까 있을까? X입니다. 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비경합성이 아니죠.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비배제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비배제성. 그래서 그건 틀린 지문이죠. 그럼 또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자, 3번 문제 같이. 3번 문제. 자, 이렇게 많이 적어놔서 여기서 간접기업 물어봤습니다. 간접기업. 토지은행, 직접. 종합부동산세, 간접. 또 간접. 개발부담금, 간접. 공공임대주택, 직접. 취득세, 간접. 공공투자사업, 직접. 공영개발, 직접. 총부지상환비율, 간접. 그래서 몇 개입니까? 4개. 4개. 또 2번이네요. 배부비율, 총부지상환비율,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다 간접이라는 거. 자, 4번 문제. 시장의 실패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모두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시장의 실패 골라봅시다. 원인, 공급 독점, 시장의 실패.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정의해볼까? 시장의 실패.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민간재, 무임승차. 여기 민간재가 아니라 공공재 나와야 돼요. 공공재. 그래서 오늘 시장의 실패를 볼 수 없죠. 무임승차는 시장의 실패를 볼 수 있어요. 무임승차. 앞에 민간재는 시장의 실패를 볼 수 없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그다음에 역선택 이렇게. 경쟁이 심화됐다. 완전히 내렸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그럼 시장의 실패는 몇 개입니까? 3개로 볼 수 있어요. 3개. 자, 이제 5번 문제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게 있거든요. 공공재 나오면 B자 나와야 되고 과소 생산된다. 그렇죠? 1번 공공재가 갖는 경합성과 배제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B자 빠졌죠? B자 빠졌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또 틀렸고. 2번은 옳은 말이죠. 이것들이 공공재고 3번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옳은 말이고 4번 공공재 공급을 사적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얘도 틀렸죠. 틀린 게 2개. 그러니까 1번에도 맞고 여기다 4번에도 맞고 이렇게. 5번 공공재는 정의예비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까? 이렇게 공공재는 정의예비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충분합니다. 5번은 답은 2개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예부 효과라고 보죠. 예부 효과. 그럼 다시 이론 공부합시다. 예부 효과. 그럼 예부 효과가 나오는데 예부 효과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 말하십시오. 예부 효과 부동산 특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입니다. 예부 효과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나와야 돼. 부동성하고 인접성 나와야 되겠네. 오케이. 요 예부의 뜻, 예부 효과에서 예부의 뜻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부의 뜻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장은 반드시 돈을 지급한다. 시장은.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쓴다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시장이다. 이걸 시장기구라고 해요. 시장기구. 시장기구. 그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은 반드시 give and take야. 그러면 B가 A에게 뭘 주면 이익을 주면 A는 B에게 거기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가격으로 돈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B가 A에게 어떤 걸 줬는데 A가 B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쌩까고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가격을 지불하면 얘를 뭐라 하냐면 가격을 지불하면 시장기구 내부에서 그래요.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그래요.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런다고.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통하여 이렇게. 그러면 가격으로 말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죠. 그러면 시장기구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시장기구 외부 이렇게 한다고. 요 외부가 저 외부예요. 저 외부 효과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거 봐요.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다. 이걸 외부 효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기구 외부에서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요 외부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게 외부란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외부 효과 개념을 아주 디테일하게 봅시다. 외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나와야 돼요? 3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어떤 사람이
물건 만들다, 생산한다. 물건 소비한다, 담배 피운다, 향수 뿌린다, 소비한다. 술 마신다, 소비한다. 생산활동은 연탄 만든다, 양봉업자가 벌을 키운다, 벌꿀을 생산한다. 이게 생산활동이죠. 그 과정에서, 즉 경제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대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모든 현상을 사회과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외부효과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것,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의도하고 시장기구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 됐습니까?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 다른 말로 제3자의 후생의 변화를 일으켰다. 제3자의 후생 변화. 3자의 후생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익 주면 정의예부가, 정의예부가는 예부 경제, 손해 주면 부예부가, 부예부가는 예부 불경제, 요 불자 대신에 뭘 써줬다? 예부 비경제 이렇게. 요게 개념. 그럼 예부 효과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개념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예부 효과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나온다. 정부, 총 네 가지가 있다. 생산활동의 정의예부가, 생산활동의 부예부가, 소비활동의 정의예부가, 소비활동의 부예부가는 네 가지. 그럼 이제 개념, 그 다음에 분류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예부 효과가 시장이 실패라는데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풀어갑시다. 아까 우리 공공재가 시장이 실패했죠. 공공재는 왜 시장이 실패했나요? 공공재는 무임승자 때문에. 무임승자 때문에 시장이 실패했어요. 그럼 예부 효과는 왜 시장이 실패한가 볼까요? 예부 효과의 시장이 실패는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 부예부가가 발생했습니다. 정예부가 발생했습니다. 정예부가는 부예부가하고 정반대니까 정예부가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정이 나오면 부하고 반대로 합치면 된다겠습니까? 그럼 부예부가, 생산활동의 부예부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공예산업이다. 연탄공장, 염색공장, 목재공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예를 유발시키는 모든 산업들은 생산활동의 부예부가예요. 자, 그러면 이 생산활동의 부예부가 발생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그림 볼 거예요. 여기 우리 인천이 있다. 인천에 연탄공장 하나 있겠죠? 인천에 연탄공장 하나 있다. 인천. 그럼 인천에 연탄공장이 하나 있는데 A라는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연탄공장에서 연탄 한 장 만들 때 생산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산비는 1,000원인데 1,000원인데 그런데 문제는 공예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공예를 제거하는 비용을 공예비용이라고 하는데 요 200원 들어갑니다. 200원. 그럼 A라는 연탄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은 1,200원이에요. 1,200원. 1,200원이라고. 그럼 저기 사적 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 그럼 이렇게 1,200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사적 비용이란 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랬다. 그럼 사회적 비용은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비용, 인천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만 부담해. A라는 연탄 공장은 공예비용을 200원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게 부예부일 거니까. 그럼 사적 비용은 1,000원. 우리 인천시 전체의 비용은 얼마다? 1,200원. 1,200원.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예부가 발생했습니다. 부예부가 발생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 알게 됐거든. 이것만 알면 살찌는 다 알게 돼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예부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오. 그럼 이제 정예부가 갈까요? 정예부가는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거야. 개인. 부예부가는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거야. 부예부가는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할 요 공예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거라고. 근데 정예부가는 그 반대야. 정예부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정예부가는 이게 비용을 보면 그러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더 클까요?
사적 비용이 더 커진다고 이렇게. 저처럼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 없고 그냥 부동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부의비과하고 반대가 정의비과니까. 편익은 부동호를 뭐하고 반대로? 비용하고 반대로. 그러면 부의비과 유발됐다. 그럼 공의가 유발된다. 그럼 우리 사회 전체 편익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A라는 연탄공장 입장에서는 공의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A라는 연탄공장의 편익은 커져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 편익은 작아지죠. 이렇게도 할 필요 없어요. 편익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비용을 잘 내지. 그럼 편익이 나오면 위에다 비용을 쓰고 부동호 반대로. 그럼 되죠? 그럼 부의비과 유발됐다. 그럼 사적 편익이 더 커진다는 거. 그럼 정의비과라고 하면 정의비과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사적 편익하고 사회 전체 편익, 사회적 편익 중에서 어디가 더 커질까? 사회 전체 편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산량. 이 생산량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면 그럼 시장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부의비과든 정의비과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안 만들거든요. 자, 그럼 여기 A라는 연탄 공장 볼까요? 이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을 얼마 내요? 1,000원. 근데 우리 사회 전체, 인천이라는 사회 전체의 연탄의 적정한 생산 비용은 1,200원이야.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에 입각해서 연탄을 만든다면 그럼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양만큼 만든다고. 근데 우리 사회 전체에서 필요한 연탄의 적정한 생산 비용은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에 만들어요. 그럼 낮은 생산비로 만드는 것이지. 낮은 생산비로?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과잉 생산, 과다 생산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걸 과잉, 부의비과는 과잉 생산 이렇게 주면 거의 맞죠. 거의 맞추는데 이렇게 주면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다고. 네? 이렇게 주면 그럼 요 과잉 생산은 많이 만들었다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최적 생산량보다 우리 사회에서 인천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요 최적 생산량이 우리 사회가 필요한 양이라고. 그럼 우리 인천에 연탄의 최적 생산량이 100개다. 100개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야. 시장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다는 소리야. 시장에서는. 그러면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이건 120개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라고. 이렇게. 과잉 생산은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 생산이 더 많다는 소리라고. 많다. 그럼 정의비과 가면 이건 논리적으로 할 필요 없고 정의비과 가면 과소 생산일까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그럼 과소 생산으로 가면 이 과소 생산은 우리 사회의 최적 생산량보다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조금 만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조금. 그러면 시장의 생산량이 시장의 뭐 균형 필요 없고 그냥 시장의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이 100개인데 시장에서 만든 것은 80개밖에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적 생산량이 더 많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를 하면 정을 할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럼 부의비과가 발생했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럼 정부는 규제 정책을 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대요? 공예비용 200원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사회적 비용은 1,200원이잖아요. 그럼 요 200원을 공예비용 200원을 A라는 연탄공장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요 200원을 A라는 연탄공장에 부담시키는 거예요. 세금 내라 200원씩 하나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 내라.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 대책이고 정부가 개입하는 대책이고 6번은 그러면 부의비과에서 정부가 규제하면 A라는 연탄 공장 생산비 높아지고 공급량 감소하고 공급선 자축 이동하고 가격은 올라간다. 자, 정의비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정의비과가 발생을 하면 그럼 정의비과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아파트로 온다면 부동산으로 온다면 정의비과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수요옥수, 우측이동, 가격 상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의비과 유발시키는 것은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이걸 님비라면 정의비과 유발시키는 우리 마을에 오세요. 그것을 뭐란다? 핀피. 자, 됐네. 여기 예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예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정부가 개입했잖아. 정부가 개입. 그럼 예부효과 해결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 있고 사적 주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까 지문 봤죠? 그 왜 사실상 불가능할까? 연탄공장 사장이 마을 주민 대표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어요. 부의효과를. 그럼 만났습니다. 그게 사적 주체 간의 해결이에요. 협상을 통해서. 근데 마을 주민 대표가 A라는 연탄공장 사장한테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가 보는 피해가 200원입니다. 그런다. 200원. 그럼 연탄공장 사장이 어떻게 200원을 증명할 건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2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 조사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그러면 예부효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예부효과까지. 그럼 예부효과 이제 마무리. 저는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부예부효과. 그럴 거면 사회적 비용이 높다. 편익은 그 반대다. 그죠? 부예부효과는 많이 만든다. 많이만. 왜? 공예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럼 정부가 규제할 건데 규제하면 생산비 높아지고 그럼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정예효과는 그 반대로 봅니다. 자, 이제 문제 못 풀었던 거 아까 예부효과 못 풀었던 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나와요. 이거는 자 여기 예부효과까지 풀고 이제 쉬었다 하게요. 예부효과 풉시다. 예부효과가 이제 6번에 나왔습니다. 예부효과가 6번까지만 풀고요. 자, 가장 옳은 거 1번 예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한 상태를 의미한다. 틀렸죠. 받거나 지불한 상태가 아니죠. 다 옳은 말인데 이 마지막에 딱 틀려버렸습니다. 예. 그럼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않는 경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부의 예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예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까? 2번이 옳은 말이에요. 옳은 거 뭐라겠습니까? 2번 다음. 3번 인근 지역의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부예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말도 안 돼. 정의 예부효과. 4번 정예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입니까? 핀비입니까? 핀피.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인접지역 간 토지형의 상충. 토지형의 상충은 서로 상반된 이용. 여기는 주택, 여기는 상업, 여기는 공업. 이게 상반된 이용, 상충된 이용이 발생할 경우 토지시장에서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의 예부효과. 됐지요? 예,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이제 토지정 쪽으로 갑시다.